오늘 모신 분은 경사만이 아니라 겹경사, 미술 쪽이시고요. 그리고 풀브라이트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도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꼭 제가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 미술 쪽에 계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희망이 될까, 그리고 엄청난 기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우리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학교는 홍대에 나왔고 학점은 4.5 만점에 4.2인가 4.3 맞았고 풀브라이터 돼서 이번에 합격한 네, 학생입니다. 무슨 과 나오셨어요? 저는 회화과 나왔어요. 그럼 토플 점수는요? 토플은 103점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학교를 언제 졸업하셨죠? 2021년 2월 졸업했어요. 그러면 학부요? 네.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뭘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1년 동안 진짜 풀브라이트랑 유학 준비하고 그래서 특별한 뭐 이렇게 갤러리에서 알바하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럼 이력서를 어떻게 채우셨죠? 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전시한 것들이랑 졸업 전시를 할 시점에 또 외부 전시가 2개 있었어가지고 그런 걸로 네. 해가지고 오케이. 그거랑 그 전에 일했던 휴학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3년 휴학하면서 짬짬이 봉사활동한 거랑 일한 거, 스타트업에도 참여했고. 스타트업이요? 네. 그럼 꽤 이력이 많으시네요. 그 1년 동안 유학 준비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학교 졸업하기 전에 학교, 그렇지. 네. 그렇지. 학교 몇 개 지원하셨어요? 총 8개 지원했어요. 그래서 몇 개 불합격하셨죠? 5개는 확실히 불합격됐고 2개 합격하고 하나는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풀브라이트가 된 거가 학교를 합격하는 거를 개런티 하지는 않는다는 거. 근데 그거를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은 어머 막 4번째 막 불합격이 오기 시작하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어머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드신 거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불합격을 계속 받으니까 멘탈이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MFA로 되신 네네. 거죠? 풀브라이트 지원할 때 GRE 점수, 토플 점수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GRE 점수가 몇 점이죠? 벌버가 143이고 퀀트가 146, 라이딩이 3.5점이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Berber 143은 19%이고요. 그 다음에 Math 146은 13%이고 점수가 낮은 편이죠. 제일 최하점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점수가 많은 걸 얘기해 준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첫째는 홀리스틱한 거, 시험 점수가 다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미술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미술이 더 쉽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만 미술은 다른 더 중요한 잣대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품 이런 거, 포트폴리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해봐, 도전해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지만 또한 이 정도면 되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점수는 진짜 낮은 점수긴 해요. 오케이? 네. 풀브라이트 지원할 때요. 사실 이제 어학 성적을 대충 이제 만들고 서류 준비를 할 때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는데 에세이를 어떻게 써야,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하나도 안 잡혔었거든요. 모두가 하듯이 블로그도 찾고 막 구글링도 하고 유튜브 찾고 막 이랬는데 되게 많은 정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레미 쌤이 너무 시니컬하게 짧게 막 이러면 안 돼! 님! 막 이러는 게 되게 처음에는 되게 당황했어요. 이분은 도대체 뭐지? 막 이랬는데 듣다 보니까 되게 설득이 되었고, 특히 이제 스토리라인 짜는 강의들은 제가 듣기에도 나 이 사람 뽑고 싶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찾아뵙고, 저는 근데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부터 되게 스스로에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나는 누구인가를 이제 처음에 작성하라고 하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은연중에 한번 깨치고 찾아가서 이제 쌤이 알고라면 훨씬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라고 짚어주신 부분들이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얻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되게 강력하고 제 포트폴리오와도 결이 굉장히 맞닿아 있는 딱 지점을 짚어주셔서 그걸로 이제 스토리라인을 짰죠. 이거를 하면서 사실 제 포트폴리오에도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고, 결과적으로 이제 풀브라이트 인터뷰할 때도 너 작업이 되게 재밌었다, 흥미로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 작업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고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게 잘 마무리하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미술 쪽 하신 분들한테 진짜 강하게 얘기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은 포트폴리오만 되는 거 아니야 이거요. 그리고
더욱더 내가 누군지 이게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다 퍼스널 에세이를 써야 되지만 왜냐면 안 쓰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아직도 그거 강조. 그리고 두 번째도 포트폴리오를 그냥 작품을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이 더덕더덕. No! 에세이는 글로 써. 스토리라인이지만은 포트폴리오도 작품으로서 스토리라인이 가야 된다라는 강의를 제가 했어요. 오케이? 이게 저도 이제 찾아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훨씬 중요하고 글은 심지어 이제 외국계 유튜버들, 교수이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미술 작가가 어떻게 글을 잘 쓰냐. 그럼 그 글 작가 해야지. 약간 이런 투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그 전에도 사실 글의 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작업을 사실 현대 미술은 맥락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근데 작품 자체 이미지 비주얼적으로 몇 초만 봐서는 사실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서사를 부여한다고까지는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퍼스널 스토리. 그 펀딩 얘기 좀 하죠. 풀 펀딩은 아니시죠? 네, 풀 펀딩은 아니고 애초에 이제 학교 지원할 때 애플리케이션에 풀 펀딩을 올해부터 이제 10명에게 지원한다는 게 항목이 있었는데 지원할 거냐라고 해서 그때 저는 이미 풀브라이트에서 받기로 한 것도 있고 해서 다른 분한테 기회를 좀 드리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그거는 체크를 안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합격 증명서가 올 때 partial 펀딩으로 1년에 13,000불 준다고 하셔서 풀브라이트의 4만 불이랑 다 합치면 이제 튜이션은 면제가 된 거죠. 생활비하고 개인 돈으로 내셔야 되는데 그게 한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기숙사비가 대도시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이고 생활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생각으로는 식비랑 이제 생활비, 주거비 다 포함해서 월 150에서 200 안팎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150에서 200 안팎? 그럼 그 기숙사가 얼마예요?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한 6, 7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60시 정도? 네, 1인실. 풀 펀딩은 아니지만 참고로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풀 펀딩을 달라고 요청을 안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자세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고 왜냐면 풀 펀딩을 줄 수 있다는 분이 10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가 우선 풀브라이트를 받은 걸 알죠? 네. 풀브라이트가 돈을 얼마 주는 걸 알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메꿔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더 요청을 해도 됐었던 거 아시죠? 네. 근데 요청을 안 한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때까지만 해도 합격한 학교가 그 학교 하나뿐이어서 약간 쫄린 것도 있죠. 그렇죠. 후덜거리고. 왜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풀 펀딩을 요청을 안 했지만 풀 펀딩이 되게 그 정도를 추가로 더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 자, 이제 좀 얘기해 봅시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단점, 뭐 불리한 점, 약점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풀브라이트 지원할 때랑 학교 지원할 때가 좀 다르게 적용했다고 생각하는데 풀브라이트 지원할 때는 확실히 GRE 점수가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예술대 학교에서는 GRE를 아예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 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아서 지원을 하지 말까 생각까지 했었고 잠깐만 여기서 뭐 좀 여쭤봐도 돼요? 네. 풀브라이트 쪽에서 너 점수가 너무 낮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인터뷰 때도? 인터뷰 때 오히려 왜 영어를 잘하냐고 물어봤어요. 아, GRE 대상 얘기 안 하고? 네, 왜냐면 다른 분들은 GRE 점수가 왜 이렇게 낮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네. 있었거든요, 인터뷰 때. 그러면 학교들은 미대 쪽은 require 안 하는데 GRE 점수를 지원할 때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컬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 학교 쪽에서 GRE 점수가 있냐라고 물어보지도 전혀, 않았지. 네. 왜냐면 require 자체가 없으니까. 네. 오케이. 제 당시 지원할 때는 이제 냈던 포트폴리오가 있었고 그건 이제 학부 내내 이제 작업했던 거를 정리해서 냈는데 학교를 지원할 때는 좀 욕심이 생겨서 아예 3개월 만에 포트폴리오를 거의 다 갈아엎었어요. 좀 급하게 작업을 새로 했던 거 그래서 그 작업을 충분히 내재화하고 언어화하는데 좀 시간이 되게 촉박했던 거 그게 좀 아쉽기도 했고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트폴리오의 작품들을 새로 구성할 시간도 없고 미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작업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일반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 당연히 시간이 촉박했을 거고 네. 그러면은 풀브라이트에 낸 포트폴리오는 내 기존 작업이 몇 프로 정도가 거기 들어갔고 학교용으로 넣었던 거는 갈아엎으셨다고 그랬는데 대략 몇 프로 정도가
예전 게 아니라 새로 작업한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풀브라이트 지원했던 건 100%제 예전 작업이었고 그냥 그때는 이제 어학 시험 준비하는 데에도 촉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지원할 때는 80%가 새 작업이었어요. 80%나?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것 때문에 떨어졌고 여기는 붙었고 이러기가 그렇게 쉽게 컨클루전을 낼 수는 없어요. 그쵸. 그렇지만 이거는 확실해요. 새로운 거 할 때 진짜 그냥 하루 만에 툭툭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퀄리티가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때 진짜 인텐시브하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작업실에 3개월 동안 상주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좀 성급했다 싶긴 한데 후회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방향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했던 시기였고 계속 옛날 거에 얽매여서 이거 흐름을 이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막 질질 끄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거를 일단 다 감안하고 좀 중단하고 새로 시작했다는 거에 저는 좀 의의를 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다시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네. 조금 그 중간 시점을 찾아가지고 좀 달리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그때 학교 서치는 했지만 그 교수들이랑 재학생, 졸업생들 자구 서치를 그렇게 학교마다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총체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했고 제 작업에만 집중을 했는데 똑같은 작업이더라도 사실 어떻게 어필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제가 다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업그레이드도 해야겠지만 저희는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말고 작업 노트 말고 포트폴리오 업로드 할 때 옆에 아예 설명하는 란이 그렇죠. 작업마다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이제 각 학교의 성향에 맞는 언어를 조금 찾아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80%를 새 작업으로 지금 다시 한다고 해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참고로 저도 미대 미술 하시는 분들을 좀 아는데 이렇게까지 80%까지 새 작업을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어머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나 다시 다 갈아엎어야 되냐? 이건 아니죠. 왜냐면 풀브라이트는 기존 거를 갖고서 했으니까. 풀브라이트는 그 당시에 이제 장수 제한도 없고 아무 제한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품 자체에도 이제 텍스트를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영국 대학원 지원할 때처럼 포트폴리오를 과정이란 것들을 넣으면서 좀 각색해서 넣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대학원 지원할 때는 그냥 작품 사진 자체로만 승부를 봐야 됐어요. 작품 수도 충족을 해야 됐고 그래서 새로운 작업을 무조건 필연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근데 그러기엔 예전 거를 또 질질 끌고 오기가 싫어서 그냥 그래.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오케이. 저도 님을 알잖아요? 알죠? 네. 서로? 제가 생각하기엔 님의 강점은 뭐냐면은 퍼스널 스토리. 퍼스널 스토리가 그래도 해외에서 좀 살아보신 거 그런 걸 잘 녹아냈고 그 다음에 좀 기복이 이렇게 좀 스테디한 그쵸? 근데 그런 면이 있으신데도 너무 불안해가지고 진짜 미칠 것 같은 막 이런 적 있어요? 유학 지원 과정 중에서? 과정 중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었고 지원하고 나서 이제 결과 기다릴 때 진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왜냐면 진짜? 그 리젝이나 합격 메일 같은 것들이 딱 저희가 잠들 막 새벽 1-2시에 오니까 그거 한 번 울리면 이제 그날 밤 잠 다 잔 거고 이제 그래 마음 추스리자 이러고 한 하루 이틀 회복하면 바로 또 다음 학교 리젝 메일 또 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알람만 오면은 약간 막 식은땀 막 나고 이래서 한동안은 아예 알람을 다 무음으로 해놓고 지냈던 게. 참고로 그냥 여담인데요. 어떤 분은 합격 그 통지가 스팸 메일에도 있고 원작했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그때 계속 리젝이 5번 왔어요. 뚝뚝뚝뚝 아니면은 뚝뚝 합격 하나 이런 식으로요. 4개까지가 한 번에 왔고요. 그러니까 이틀 걸로 이렇게 왔고 와우. 하나 인터뷰 요청 오고 또 리젝 오고 그래서 그 인터뷰에 4월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최종 합격한 학교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 걸린 당일날 새벽에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진짜로. 왜냐면 리젝이 4번 한꺼번에 오면은 그거는 진짜 그러면 플랜 B도 있었어요? 나 이거 진짜 다 떨어지면은 전 진짜 처음 학교 딱 떨어졌을 때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였거든요. 거기 떨어지고 두 번째 학교가 다른 데는 다 떨어져도 여긴 붙겠지 하는 학교가 두 번째로 떨어지고 나니까 와우. 나 다 떨어지겠다. 어떡하지 하면서 한 며칠 동안 그냥 잠만 잤어요. 그리고 나서 재지원해야겠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플랜 B예요? 재지원하는 게? 네. 그때 풀브라이트도 생각이 났죠?
저는 사실 재지원하는 것 자체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일도 하면서 이제 재지원을 해보자 할 수 있는데 풀브라이트를 놓친다는 게 그러면 이제 학교 자체의 풀펀딩을 노려야 되는 거고 그럼 위험 부담은 더 커지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또 다시 또 새로 갈아엎어야 되고 왜냐면 이미 지원을 했었으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합격하시고 이제 선택하신 학교 같은 경우는 드림스쿨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처음 지원했을 때 8개 학교 중에서 우선순위는 한 얼마 정도였었어요? 성향이 다 학교마다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카데믹한 종합대학교가 있었고 굉장히 예술만 하는 예술대학교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상업적인 예술대학이 있고 진짜 외굴수 작업만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 합격한 데가 딱 정말 하루 종일 작업만 하는 시골에 있고 수업도 없고 하루 종일 작업하고 크리틱 받고 그런 딱 원하시는 네, 스타일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전까지는 그 학교 성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인터뷰 준비하는 와중에 이제 졸업하신 분들 이야기를 그때 그러니까 컬렉을 하면서 들었던 게 다른 대학 됐어도 힘들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론 수업을 70% 이상 하는 종합대학교도 그렇고 아예 되게 상업적인 학교는 제가 막 그치 스타일이 아니지. 네, 커넥션 막 만들러 맨날 발품 팔아야 돼요. 근데 그게 전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거 안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너무 잘 됐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넘버원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자기 스타일에 잘 맞는 학교를 잘 붙었네요. 네. 그쵸?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니마. 근데 참고로 혹시 미술 쪽이 아니신 분들이 이걸 보신다면은 학교마다 그렇게 막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막 이렇게까지는 다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른 과들은. 근데 이제 미술 쪽은 아주 진보적인 학교들도 있고 미술 쪽은 이렇게 서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원을 하시려고 하면 미술 이제 학생들은 사전에 그 학교들 홈페이지 가는 건 당연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팔로우하고 인스타 팔로우하면은 졸업생들이나 재학생들 작업이 꾸준히 피드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찾아가서 그 작가들도 팔로우하고 해서 그 성향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에 좀 더 맞겠다 싶은 거를 그냥 학교 홈페이지만 봐서는 사실 한국에서는 네임밸류만 따지기가 너무 쉽고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스스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완전 꿀팁이에요. 웹사이트는 자주 바뀌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는 교수들도 그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작업이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최근 관심사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는 꿀팁이에요 완전. 지금 이 미술을 보고 계시는 분들 진짜 미술 쪽은 참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좋게 해주는 그런 분야인데 진짜 풀 펀딩은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미술 쪽에 계시니까 지금 뭐 졸업하시고 유학 간 선배들도 많이 아시고 그럴 텐데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죠. 없죠. 제가 사실 선배들을 잘 모르긴 하는데 전에 듣기로 동기 중에 한 명이 미국 풀펀딩을 받았다라고 듣긴 했어요. 근데 그 외 모든 학생들은 다 자비로 모든 돈을 다 냈고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독일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현저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성향이 더 맞아서도 있지만 그래서 풀브라이트가 제가 그때 서치했을 때도 국내에서 이제 순수 미술과가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 자체가 풀브라이트가 거의 유일무이했고 그리고 이제 역대 수혜자들을 찾아봤을 때 그래도 순수 미술과가 합격생이 매년은 없더라도 한 경년마다 한 명 정도는 있어서 여기에 베팅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지원을 한 거죠. 처음에 이렇게 지원할까 말까 할 때 나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었어요? 없죠. 애초에 풀브라이트를 지원해야겠다라고 생각은 못했고 이제 학교를 졸업했으니 토플부터 하자 하고 토플을 봤는데 성적이 한 번에 나와서 그러면 GRE도 해볼까? 그러니까 그때 약간 그 이상한 자신감이 생겨서 그걸로 이제 3주 준비하고 GRE 봐서 점수 엉망진창 되고 그때 이제 지원할까 말까 다시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인 중에 이미 다 서류 준비가 다 됐는데 그냥 왜 한번 트라이 해보지 않느냐 뭐 어차피 잃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격려를 계속 많이 해줘서 이제 그거에 힘입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지원을 한 거죠. 그리고 어차피 안 돼도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고 되면 감사한 거고 2차까지 갔는데 인터뷰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보완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더 주어지는 거니까 저한테는 굿 띵킹. 네, 엄청 그렇지. 이득인 선택지였던 것 같아요. 유학 지원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검증할 수 있는 기회들
뭔지 알겠죠? 네. 제가 강의했던 것도 예를 들면은 풀브라이트는 힘든 거기 때문에 떨어져도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풀펀딩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거 사실 학교 인터뷰 할 때도 같은 질문이 항상 꼭 오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했던 건데 지금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전업 작가가 되고 싶고 이제 교육에도 좀 관심이 있고 근데 스스로 좀 너무 리밋하고 싶진 않다. 갑자기 제가 어디 가서 생선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되게 그게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나는 꼭 작가가 될 거야, 꼭 뭐가 될 거야 이랬는데 그게 저는 지금 와서는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진 않아서 그거를 좀 오픈리하게 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갈 길을 좀 구축해 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아마도 이제 미술 전공자 분이실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사실 저도 이제 학부 졸업하면서 4학년 때 굉장히 방황도 많이 하고 이제 졸업해서 어떻게 사회일원으로 재구직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했었는데 국내에서 계속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길을 모색하고 나중에 이제 전업 작가로 성장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근데 저 스스로 느꼈을 때 파이가 일단 너무 작고 동력이 좀 안 생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더 파이가 크고 다양한 경험할 수 있고 주어진 환경 말고 이제 환경을 좀 구축해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원을 한 거였거든요.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도 저는 사실 그 도피 유학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제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오래 살았고 파리에서도 반년 살고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환경을 되게 여러 번 크게 바꿨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금 환경에서 절대 뭔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이대로 가면 계속 평생 이 환경에서 계속 지내야 될 것 같다. 난 여기에서 좀 멈추고 다른 환경을 모색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꼭 이제 순수 미술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공이더라도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사실 기회비용을 안 따질 수 없잖아요. 저도 사실 안 될 것 같았지만 풀브라이트 도전해서 된 거고 Why not give it a try? 그렇죠. Try. 자, 우리 항상 마지막으로 하는 거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그게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뭐지?